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번 지브러시 2강에서는, 지브러시 하키 설정과 지브러시 프리퍼런스 설정, 그리고, 지브러시의 브러쉬나 알파 폴더에 커스텀 브러쉬나 알파 폴더를 넣고, 지브러시 스타트업 폴더에, 커스텀 브러쉬나 알파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초기 다큐먼트,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핫키 설정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핫키가 뭐냐면 하나의 단축키 같은 건데요. 이제 지브러시를 실제로 쓰게 되면서 여러 브러쉬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브러쉬나 기능들을 일일이 이제 메뉴에 접근해서 찾아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등록해 놔서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눌러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나 브러쉬를 불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단축키 등록을 위해서는 메모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핫키라는 이름으로 메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메모장을 저장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지브러시에서 불러오면 이대로 그런 핫키들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뭐 괄호 치고 브러쉬 땡땡 뭐 아이템스 뭐 클레이 빌드업 스무스 스트롱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브러쉬를 불러올 거고 예를 들면 뭐 클레이 빌드업을 1번에 어사인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B를 누르면 브러쉬들이 더 나오게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해놨고 1번을 누르면 클레이 빌드업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2번을 누르면 댐 스탠다드 4번을 누르면 스탠다드 브러쉬 8번을 누르면 인플렛 브러쉬 7번을 누르면 핀치 브러쉬 5번을 누르면 H 폴리시 브러쉬 3번을 누르면 무브 브러쉬 그리고 메터리얼을 누르면 M을 누르면 그냥 기본 메터리얼인 맥캡 그레이로 설정이 되게 했고요. 또 F3을 누르면 그 서툴 하나만 보이게 하는 솔로 모드, F4를 누르면 그 엑스레이 비전이 작동이 되게 해놨고요. 9번을 누르면 트림 다이내믹, 그리고 6번을 누르면 클레이티브 브러쉬, G를 누르면 이제 G 모델러를 활성화시키고 컨트롤 G를 누르면 마스크된 부분을 폴리 그룹화하고 컨트롤 S를 하면 그 G 툴로 세이브하는 그렇게 이제 하키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하키들을 지브러시에서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프리퍼런스에서 핫키로 가셔서 로드를 누릅니다. 로드를 누르고 아까 저장해 놨던 주소를 복사해서 핫키를 찾아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핫키가 일단 적용이 됐고 이것을 스토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킬 때도 계속 이 핫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핫키를 테스트를 해보면 1번을 누르면 이렇게 클레이 빌드업으로 브러쉬가 바뀌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면 이렇게 서툴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서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서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이 서툴에만 집중해서 보고 싶다. 다른 서툴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서 솔로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것만 보이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학기로 등록해 놨듯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F3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솔로 모드를 켜고 끌 수 있게 됩니다. F4를 누르게 되면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모드가 활성이 되는데요. 이 모드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보이는 메쉬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투명하게 투영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예를 들면 안 보이는 형태를 파악을 하거나 이제 안 보이는 형태를 파악하면서 스커프팅을 해야 될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들이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매터리얼로 이렇게 바꿨는데 M을 누르게 되면 원래 웹캡 그레이로 매터리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키에서 1번부터 그 9번까지 쓰이는 브러쉬가 어떤 브러쉬인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로 모드로 하고 컨트롤 D로 서브디비전을 높인 다음에 일단 1번부터 클레이 빌드업이 어떤 브러쉬냐면 이렇게 점점 클레이를 쌓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브러쉬입니다. 이제 스커프팅을 하면서 클레이를 쌓아가면서 이제 정말 스커프팅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기에 적합한 브러쉬고 주로 유기체를 스커프팅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2번은 댐 스탠다드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깎아주는 이렇게 얇은 선으로 깎아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런 브러쉬를 통해서 뭐 문양을 만들거나 이렇게 주름 등에 응용해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팁은 댐 스탠다드에서 이제 어떠한 브러쉬든지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드로우 사이즈도 나오고 포컬 시프트도 나오고 뭐 G 인텐시티 이런 그 얼마나 브러쉬의 강도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주름을 스커프팅 하고 싶은데 댐 스탠다드를 쓰게 될 경우 G 인텐시티가 너무 세서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 인텐시티를 한 12 정도로 줄이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겹치면서 주름 같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러쉬인데요. 무브 브러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무브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는 브러쉬인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브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제 타블렛 펫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를 내비게이트 하는 방법은 이제 Alt를 누르고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하면 이렇게 이제 그냥 펜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로테이트는 우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깥 부분을 좌클릭해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도 됩니다. 로테이트를 할 때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 정면, 측면, 정면, 윗면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 고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 줌이나 줌아웃은 컨트롤을 누르고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고 드래그를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캔버스의 내비게이트 방법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누르게 되면 이건 스탠다드 브러쉬인데 아까 1번을 눌렀던 클레이 빌드업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브러쉬가 되게 되고요. 이 브러쉬는 좀 거친 느낌의 유기체를 표현할 땐 적합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폴리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무난무난하게 쓰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5번을 누르게 되면 H 폴리시라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는 뭐냐면
하드 서페이스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브러쉬인데요. 하드 서페이스 작업은 뭐냐 하면 이렇게 로봇이나 그런 메카닉물을 작업할 때 하드 서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면을 눌러주면서 납작하게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하드한 면을 만들면서 하드 서페이스 작업이나 하드 서페이스 컨셉 작업에 많이 쓰이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6번은 클레이 튜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 빌드업과 아주 유사한 브러쉬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클레이 튜브 브러쉬고 지금 이게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인데요. 클레이 빌드업은 이제 필 압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튀어나오느냐가 달라지게 되지만 클레이 튜브는 얼마나 이제 힘을 강하게 주더라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정도가 좀 고정이 되면서 일정하게 좀 얌전한 그런 클레이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클레이 빌드업이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클레이 튜브 브러쉬로 예를 들면 근육 같은 걸 만들 때 클레이 튜브 브러쉬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7번은 핀치 브러쉬인데요. 핀치는 말 그대로 이제 꼬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집어서 좀 더 모아주는 그런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탠다드 브러쉬로 이렇게 브러쉬를 칠하고 핀치 브러쉬로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스탠다드 브러쉬로 튀어나오게 만든 면이 있는데 여기 조금 뾰족하게 하면서 엣지를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핀치 브러쉬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데요. 핀치 브러쉬는 유기체 모델링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뿌리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한 이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에도 뾰족한 뭐 면을 만들거나 그럴 때 자주 쓰이곤 합니다. 또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댐 스탠다드랑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8번은 인플렛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부풀게 하는 그런 브러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브러쉬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스탠다드 브러쉬로 이렇게 나오게 한 면에 또다시 스탠다드 브러쉬를 적용해 보면 그 위에 쌓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culpting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플렛 브러쉬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든 튀어나오게 한 부분을 좀 부풀게 하는 식으로 풍선 부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림 다이나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H 폴리시랑 좀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면을 무시하면서 누르는 성향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브러쉬를 설명만으로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긴 힘들고 실제로 해보면서 그 차이를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키와 그런 하키의 브러쉬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프리퍼런스 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옆에 이렇게 좀 제가 쓰는 메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탠다드 UI를 불러오겠습니다. 스탠다드 UI를 불러오게 되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여기 옆에 저는 제가 자주 쓰는 그런 메뉴들을 주로 정리해 놓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컨피그에서 Enable Customize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 패널을 움직이는 방법은 컨트롤을 눌러서 이제 이런 화살표가 보이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일단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넣어보자면 G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서브툴 마스터에서
일단 미러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그 메뉴들을 넣는 방법은 컨트롤 아까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G 플러그인에서 컨트롤 Al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러를 넣고 그 다음으로 넣을 것은 지오메트리에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딜 히든을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스플릿에서 스플릿 히든을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브러쉬에서 오토 마스킹에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해야 될 것은 이제 컬러에서 휠 오브젝트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많이 쓰이는 기능들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다 정리가 되었으면 Enable Customize를 끄고 스토어 컨피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지브러시를 킬 때도 이렇게 저장한 UI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추가한 이런 메뉴들 말고 지브러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많이 쓰는 그런 메뉴들을 옆에 이렇게 추가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추가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미러는 말 그대로 이 물체를 복사해서 이 X축을 바탕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를 X축을 기준으로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여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러를 누르면 이렇게 축을 고를 수 있습니다. X축도 되고 Y축도 되고 G축도 되고 그리고 위에 merge into one subtool도 되고 append as new subtool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merge를 누르면 그냥 하나의 subtool로 그 복사된 물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append를 누르면 복사된 물체는 다른 subtool로 split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merge를 하고 X축으로 반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축을 바탕으로 미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 헤드는 뭐냐면 숨겨진 물체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브러시에서는 어떠한 그런 물체를 삭제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물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subdivision 레벨이 없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오메트리에 가서 del lower 그러니까 더 낮은 subdivision 단계를 없애겠다 하면서 이제 subdivision 단계를 없애줬고요. 그 다음에 한 물체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select rect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초록 상자에 있는 것을 보이게 하겠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 상자가 보이게 되고 이것은 빨간 상자에 보이는 부분은 하이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바깥쪽을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친구를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기게 되면 안 보이지만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럼 얘를 아예 삭제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숨긴 다음에 딜 히든을 누르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밖을 클릭해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딜 히든의 기능이고요. 컨트롤 Z를 사용해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스플릿 히든은 옆에 서브툴을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서브툴들을 만들 수가 있죠. 하나하나마다 이제 서브툴을 의미하는 것인데
스플릿 히드는 이제 안 보이는 물체를 다른 서툴로 분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주고 스플릿 히든을 누르게 되면 다른 서툴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솔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서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F3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숨겨진 서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페이스 마스크는 물체의 뒷부분을 숨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백페이스 마스크를 킨 상태로 백페이스 마스크를 키지 않은 상태로 스커프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얇은 물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뒷부분까지 다 영향이 가게 되죠. 물론 이것이 원하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이게 뒷판에까지 효과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페이스 마스크를 누른 채로 스커프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뒷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판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백페이스 마스크를 통한 그런 트릭은 이제 무브 브러쉬를 사용해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키지 않은 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딸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페이스 마스크를 키고 무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이렇게 앞부분만 따라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하드 서페이스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좀 튀어나오게 해서 형태를 만들고 싶다 할 때 그냥 무브 브러쉬로 한다면 뒷면도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백페이스 마스크를 키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필 오브젝트는 이제 이 보이는 그런 오브젝트에 색깔을 넣거나 아니면 매터리얼을 넣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 옆에 이제 이 브러쉬 키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필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옆에 색상 팔레트에서 색깔을 바꾼 다음에 필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매터리얼을 바꾸고 싶을 때 다른 매터리얼을 클릭한 다음 M을 누른 다음에 필 오브젝트를 누르면 매터리얼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필 오브젝트를 해서 매터리얼을 이 오브젝트 자체에 어사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매터리얼을 선택할 때마다 그 매터리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매터리얼로 고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매터리얼을 고르고 이 M을 눌러서 매터리얼 채널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필 오브젝트를 하면 다른 매터리얼로 바꿔도 이렇게 매터리얼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프리퍼런스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 같고요. 이제 브러쉬나 알파 폴더에 자신만의 커스텀 브러쉬나 커스텀 알파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브러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알파를 사용해서 한번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알파로 가서 한 알파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엑스포트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테스트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를 지브러쉬의 라이트박스에서 보고 싶다면 알파 테스트를 복사해서 지브러쉬 폴더로 가서 지알파에 넣어주게 되면 라이트박스에 가서 알파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릭했을 때 여기 옆에 있는 알파 탭에도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지브러시 스타트업 알파 폴더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G 스타트업을 찾은 다음에 알파에 가셔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파일이 열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G브러쉬를 꺼주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브러쉬도 비슷한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클로즈 훅 브러쉬를 브러쉬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테스트. 그 후에 G브러쉬 세팅에서 브러쉬 테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G브러쉬 폴더로 가서 G브러쉬에 넣어주면 라이트박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커스텀 브러쉬나 커스텀 알파를 G브러쉬 폴더에 넣고 라이트박스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옆에 있는 작은 얼굴 모양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얼굴 형태가 정면을 보고 있고 윗면을 보고 있을 때는 정수리가 보이고 옆면일 때는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등 이렇게 쉽게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옆에 보이는 이 작은 직사각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실루엣을 보여주는 그런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중요한 게 이제 G브러쉬에서 작업을 할 때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강한 탄탄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멀리 가서 이제 실루엣을 확인할 필요 없이 옆에 작은 박스에서 실루엣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실루엣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터리얼에서 플랫 컬러를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플랫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한 컬러만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실루엣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브러쉬에서 자주 쓰이는 조금 유용한 브러쉬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까 1번에서 9번까지의 브러쉬가 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브러쉬들이고요. 또한 Z를 누르면 이렇게 G 모델러라는 브러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맥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이제 맥스 같은 방식의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일단 이제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오브젝트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엣지가 있고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선, 면인 거죠. 이렇게 점, 선, G모델러를 켜고 점, 선, 면에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점에서 나오는 메뉴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할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런 기능에 대한 설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엣지를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면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G 모델러를 이용한 그런 모델링은 좀 더 심화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제 자주 쓰는 브러쉬 중에
제가 이용하는 브러쉬 중에 이제 커브 튜브라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대로 튜브를 생성해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대칭되게 나오는 이유가 X를 누르게 되면 X축을 대칭으로 이렇게 스커팅이나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칭 축을 바꾸는 방법은 트랜스폼에 가셔서 시메트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X 시메트리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X를 끄고 Y 시메트리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Z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뭐 다 활성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이거는 재밌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가서 트랜스폼에서 레디어를 킨 상태로 어떤 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리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을 둘러가면서 대칭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를 넣을 때 꼭 필수적인 브러쉬인 레이어 브러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알파를 적용하기 위해서 뭐 아무런 브러쉬나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스트로크 형태가 닷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렉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스탠다드 브러쉬의 특성 때문에 좀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그대로 넣기 위해선 레이어 브러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레이어 브러쉬로 드래그 렉트를 스트로크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알파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레이어 브러쉬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래시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것은 댐 스탠다드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래시 브러쉬는 이렇게 가고,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슬래시 2 브러쉬입니다. 그것은 라이트박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슬래시로 들어가신 다음에 슬래시 2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댐 스탠다드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댐 스탠다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지만 슬래시 2 브러쉬는 이런 식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래시 2 브러쉬는 이렇게 쌓아가면서 뭐 스케일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하키 설정과 프리퍼런스 설정, 그리고 브러쉬 알파를 폴더에 넣는 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브러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